안녕하세요, 토치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이어트 하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이곳에 집착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너무 집착까지 간 부분, 그리고 내가 잘못 알고 있다면 바로잡아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Let's get it! 다이어트 하실 때 집착 많이 하는 거 첫 번째는 바로 저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단백질 당연히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백질은 생각해보면 우리 몸 필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중요한 거대 영양소이면서도 뭐 세포막을 구성하고 뭐 근육이 합성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애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드셔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게 너무 집착적으로 가지 않나라는 경향을 저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여기서 조금 나누는 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목적 자체가 벌크업이다. 나는 근육량 자체를 늘리고 싶어. 그게 목적이면은 좀 초과 단백질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몸무게를 줄여야 돼. 사이즈를 줄여야 되고 체지방, 체중을 빠져야 되는 데 있어서 단백질을 많이 챙겨 먹어야 된다는 관념은 조금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근육량도 증가시키고 체지방도 빼는 림메서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그냥 딱 두 가지만 일단 놓고 봐서 내가 어디에 조금 더 집중했냐라고 했을 때 뭔가 체중 감량에 내가 조금 더 필요하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시다라고 하는 분은 적정 단백질 정도를 추천드리는데요. 그러면은 단백질 함량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은 체중 1kg당 0.8에서 1.0, 1.2g 정도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내가 60kg다라고 하면은 약 60g 정도가 되겠고, 만약에 뭔가 벌크업을 하고 근육량을 많이 증가시킨다면 2g까지도 권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120g 이렇게까지도 가겠죠. 그럼 120g이 어느 정도 용량이냐라고 봤을 때 우선 계란 한 개는 단백질 함량 5g 정도 들어가 있고요. 닭가슴살, 진짜 많이 먹는 닭가슴살 이유가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 약 2에서 30g 정도 들어가 있고요. 생선이나 어패류 한 마리에는 약 단백질 20g, 두부, 반모, 콩 200알 정도가 한 20g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체중 60kg인 분들이 적정량을 챙겨 먹으려고 하면 닭가슴살 한 200에서 300g 정도를 먹어야 되는 거고, 달걀로만 따지게 되면은 달걀 한 12개 정도를 먹어야 되고, 더 벌크하고 싶으면 달걀 20개를 먹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몸에서 지방이 잘 타고 뭔가 근육이 합성하는 그 마찬가지 원리가 단백질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거대 영양소가 있지만 또 미량원소, 칼슘이라든지 아연, 칼륨, 비타민, 셀레늄 여러 가지 이런 미량원소들, 미네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잘 보충이 돼야지 얘네들도 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지, 오로지 닭가슴살 하나에만 초점을 맞춰주시면은 이제 몸에서 대사 기능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원푸드 다이어트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단백질 있는 식품에 미네랄이 진짜 복합적으로 들어있기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양소를 다양하게 구성하자.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똑같아. 닭가슴살. 내일 계란 닭가슴살, 점심 샐러드 닭가슴살, 무염과 닭가슴살의 향연만으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양한 이런 미네랄들도 좀 신경을 써주자. 얘네들한테도 관심을 가져주자. 라는 것에서 이제 첫 번째, 너무 집착하지 말자. 단백질을 꼽아봤습니다. 다이어트 시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할 걸 두 번째로는 저는 물을 꼽아봤습니다. 물 많이 마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 2리터씩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 이렇게 안 마셔도 돼요?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스타일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찬물을 마셔도 대사 기능이 신진대사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연구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이 타려고 하면은 몸에서 혈류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몸이 항상 차갑고 손발이 시리고 찬물을 들이키는 상황에서 몸이 순환이 너무 잘 된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온도적인 면에서는 저는 따뜻한 물을 드시는 걸 정말 강추 드리고요. 물을 마시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물을 많이 마시면 좋은 사람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사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물은 하루 2리터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가 이제 잘못되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되는 사람 중에는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 신부전 있는 분들, 간경화로 인해서 복수가 있는 분들, 갑상선 기능이 좀 저하되신 분들. 반면에 물을 많이 마시면 좋은 경우는 이제 당뇨라든지 감기라든지 기관지염, 폐암증, 열이 나는 경우 이런 것들,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분들은 물을 조금 더 챙겨 드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나의 상황에 따라서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되는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내 상황을 체크하자. 근데 내가 만약에 이런 병들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갈증이 안 날 정도로만 그냥 먹는 게 좋지 않을까. 무조건 2리터 이상 마셔야 된다니 강박관념에 못 먹었어. 밤에도 막 먹으시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중간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갈증 나지 않을 정도로 그냥 꾸준하게 따뜻한 물을 이제 띄엄띄엄 마셔주자. 그 대신 소화흡수가 잘 안 되는 식사 전후 한 30분 정도라든지 그 다음에 부을 수 있는 자기 전이라든지 이런 때는 좀 피해주고 나머지 시간에 좀 챙겨 먹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살이 많이 찌게 된 부분들이 이제 몸의 순환적이라든지 위장이 약하거나 대사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따뜻한 물을 추천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몸에서는 싱겁든지 짜든지 혈액 1리터당 135에서 145ml 이퀴버런트 per 리터를 이제 유지하는데요. 이 단위는 1리터 중에 1mg 당량 전해질이 녹아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일정한 나트륨 농도를 맞추기 위한 게 우리 몸이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들어왔을 시에는 계속 어차피 배출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소변으로 계속 배출을 하는 과정에서 기초 체온 자체도 많이 떨어지는 현상을 몸에서 발생시키기 때문에 적당한 양의 수분과 따뜻한 온도와 그 다음에 시간대를 골고루 잘 분비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진 부분이 있어서 2탄으로 좀 나눠서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다이어트 할 시에 집착하지 말아야 될 거 오늘은 이제 단백질이랑 물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2가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엄!